이렇게 청춘들을 보니까 북에서는 연애를 어떻게 하고 결혼을 어떻게 하고 막 사랑도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북쪽 청춘들은 왠지 혼전 순결을 꼭 지킬 것만 같았거든요. 정말로 그런 것인지. 아, 저보고 말씀하시는 네네네. 저는 뭐 알 길이 네, 없고요. 이쪽은 뭐 그쪽에서 아, 네. 청춘 시절을 겪어보지 아, 않으셔서. 처음에 왔는데 남쪽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한테 네네. 북에는 너하고 결혼해, 너하고 살아 이렇게 찍어주면 결혼할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살다가도 실종 나서 이혼하는데 네네. 마음에 없는 사람하고 살까? 또 제가 또 조금 좀 그런 길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연애하다가 실패당하고 별로 마음에 없는 남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마음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네네. 그래서 결혼은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고요. 네. 결혼요? 혼전 순결이요. 근데 북에는요. 북에도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네. 불륜도 있고 바람도 피우고 네. 뭔가 속도 위반도 있고 네, 네. 있어요. 근데 그건 일부 어떤 아무데나 뭐 0.5%의 금덩어리 하게 되면 5%의 불순물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 같고요. 네. 대체로의 북의 문화는 여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성 불가침 이런 문화가 아하.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하. 부모님들이 약혼식 때에도 절대 한 방에 안 이어져요. 아. 예, 그러더라고. 딱 결혼식 때만 이어주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 지금 결혼식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희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비슷해요. 다 네. 그 비디오도 찍고 네. 잔치 음식 보면 뭐 음식이 똑같습니다. 맥주, 네네. 소주에 음료수까지 아하. 예, 제 사진에 있는데 네네. 예. 사진에 있다고 하십니다. 잔치 음식도 아주 네. 맛있어요. 네. 맛나고 저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결혼을 하면 참 그 신혼부부들이 살집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남자 쪽에서 집을 구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북은 어떤가요? 우리 남쪽 분들 결혼식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뭘 먼저 하셨어요? 글쎄요. 첫날 밤이요? 북에는 혼인 신고, 혼인 신고. 북에는 결혼식을 하면 그 다음 날로 무조건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아. 혼인 신고해야 국가가 하나의 국가의 세대로구나 인정이 돼서 국가에서 집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나 이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다가 실종 나면 헤어질 거야. 한 우리 5년만 살아보자 하면 5년 동안을 부모한테 빈대부터 살아야 돼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아.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아하. 국가가 인정을 안 해줘요 세대를. 그래서 결혼하면 무조건 혼인 신고하면 집이 나오는데 시집 가면 신랑 신부 2명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 2명인데 펌 잡고 좀 살아보고 싶어. 3칸, 4칸짜리 주세요 하게 되면 그건 선택권이 없어요. 왜요? 돈 일전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몽땅 주는 거잖아요. 네, 결혼식 그렇긴 한 사람이 하죠. 엄청 네. 많잖아요. 네네. 근데 몽땅 자기 취미에 맞는 걸 골라주다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네네. 좋은 집을 쓰고 싶으면 빨리 애 낳으면 돼요. 애만이 나면 네. 식구 수에 따라서 집이 교체가 됩니다. 교환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어. 우리가 2식구 됐다가 그럼 1칸, 2칸, 뭐 애가 2 나서 4식구다 하게 되면 또 3칸 이렇게 바꿔지겠죠. 네네. 식구 수에 따라 달라지고 또 집을 받을 때 신랑 신부 2명이면 뭐 1칸짜리나 2칸짜리 조금 그런 집 받겠지만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 겁니다 하게 되면 제일 좋은 집 뭐 3칸, 4칸에 해 들어오는 방향 여름 방향으로 골라서 주는 거겠죠. 아하. 그래서 빨리 좋은 집 펌 잡고 살고 싶으면 애만이 빨리 낳으면 돼요. 그리고 아하. 부모 모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아하. 이게 상당히 그 합리적인데 우리는 좀 막 놀랍단 말 이런 표시를 하는데 집에 이분들은 평수 개념이 없습니다. 네, 몇 평인지 몰라요. 몇 평인지는 우리 자본주의에서 평당 돈이 되니까 네네네. 뭐 50평, 40평, 25평, 19평에서 한 평당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이 되니까 평수를 알지 북쪽 분들은 보니까 방이 몇 칸이냐예요. 네, 우린 2칸짜리. 방이 네 뭐 이렇게 칸짜리. 나가요. 아하. 당 간부다 뭐 내가 무슨 뭐 대학교 총장에다 해서 방 2칸, 3칸, 5칸짜리가 아니라 부모 식구수. 모시면 식구수예요 바로. 식구수하고 그래서 이 부모. 김현희 선생이 뭐 애 낳고 부모 모시고 하면 방이 많은 집 준다는 거지. 그리고 뭐 사고 판다는 거 우리식으로만 생각해서 하는데 자꾸 그걸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 북쪽은 자체가 아니에요. 네. 결혼하면 집을 배정해 준다 그러고 주고. 국가에서 준다. 네.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기본이 뭡니까? 네. 주거, 의료, 교육의 그쵸. 이 아. 보편 타당한 이죠. 네네. 그 배급 이런 그 분배 이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국가보험법 권리나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되는지. 네네. 근데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사실입니다. 아, 네. 제가 이거 다니면서 이제 네. 얘기하는 것이 저가 뭐 진짜 그 뭐 무슨 뭐 나이도 뭐 먹을만 먹어서 뭐 두려운 건 없는데 그래도 법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간 뭐 제가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제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결혼을 하고 나면 애를 낳아야 된다 나왔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아이 손잡고 아이 업은 것을 저는 이 서울에서보다 우리 네. 한국 대한민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봤어요. 인구는 반밖에 안 되는데 아이 업은 모습 그러니까 제가 뭐 아이 업은을 찾아가면서 본 건 아닌데 눈에 띄기를 이건 아마 보편 타당하게 볼 때 아마 네. 아이 수가 훨씬 더 많을 거로 보고 있어요. 인구 대비로 했을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아이는 그냥 결혼도 뭐 3포다 4포다 뭐 5포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취직도 그렇고 그렇죠.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근데 네. 교람도 있어요. 북에 나쁜 점도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고백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 뭐 찍는 거겠나요? 살다가 혹시 이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사람이 네. 이혼하면 판결 재판을 해서 네, 네. 애를 누가 데리고 있냐? 네. 그래서 애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집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러면 애를 못 가진 사람은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원래 집으로요? 엄마 집으로 가야죠. 아버지 엄마 집에. 부모님 집으로 해요. 부모님 집으로. 아. 네.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해요. 그게 부끄러운 거죠. 저 시집 갔다가 떨게 왔다. 또 장가 갔다 떨게 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모 집에. 네. 그래서 좀 힘들겠네요. 그게 제가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혼을 조장하는 건 아니고 좀 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주 합리적이에요. 제가 보니까. 네. 자, 이제 아기 낳는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평양 산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뉴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조선중앙TV는 산모와 새쌍둥이가 평양 산원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건강하게 퇴원했다며 이를 빠짐없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북한이 새쌍둥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산모들에게 보약까지 지어주면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은 물론 새쌍둥이의 몸무게가 4kg이 될 때까지 키워준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평양 산원은 상위 1%만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이 아주 높은 병원입니다. 실상은 고위 간부의 가족이거나 평양에 거주하는 부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하루빨리 북한의 모든 산모와 아기들이 평양 산원처럼 최고급 시설에서 출산과 탄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쩐지 좋은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네, 자 이제 고백하십시오. 김연희 선생님은 아이를 어느 병원에서 낳으셨습니까? 저야 뭐 당연히 평양 산원에서 네, 낳죠. 비족 제가 북의 고위층을 모셨습니다. 다시 보이시죠? 그런데 평양은 평양대로 각 더마다 군마다의 산원이 꼭 있어요. 더의 산원이 제일 큰 산원이 있고 그 밑에 지역마다 산부인과 병원이 따로 있어서 첫 애, 우리 여성들이 애를 낳을 때 처산부가 힘들잖아요. 무섭고 처음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처산부는 철저하게 무조건 의무적으로 산원을 가야 돼요. 산원 못 가면 담당 의사가 비판받거나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산원을 가야 되는데 지방 사람들도 지방 산원에 가야 되고 전 평양에서 태어났으니까 평양 산원을 갔죠. 절대 1%의 뭐 특권층이 가는 게 아니라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첫 애는 저기 가야 되는 거예요. 가고 애를 딱 출산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산청, 산에서 어디 심신 산골에서 나는 꿀이라고 해요. 그 산청 한 컵을 무조건 먹입니다. 먹기 싫다고 지랄해도 무조건 먹여요. 무조건 먹여요. 그게 왜냐하면 산모가 애 딱 낳자마자 그 산청 한 컵을 먹으면 절대 산후탈도 없고 그렇게 건강에 좋답니다. 그래서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그거 먹이고 그다음에 산원을 낳을 때 정문 너비에 12톤의 청보석이 깔려 있습니다. 버석이 그거는
어린이는 나라의 왕이라는 구호가 있어요. 북은 다른 범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도 어린이한테 잘못한 범죄는 절대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왕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밝은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보석을 밟고 보석처럼 밝은 삶을 살아라 해서 보석을 깔아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지방 사람들도 지방에도 산원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서울과 지방 사람들 하게 되면 문화를 똑같이 누릴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지방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평양 산원이 좀 더 우월하겠지. 뭐 세계적으로 멋있다니까. 근데 지방 사람들이 평생 선이 평양산을 가보고 싶은 거죠. 저희 방에 3명이 산모가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이 지방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지방에 뭐 농장이든 섬이든 새쌍둥이라는 게 처음파에서 알리기만 하면 평양에서 헬리콥터가 떠요. 아는 순간에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그래서 떠서 그 산모를 실어다가 산원에서 애 날 때까지 딱 합니다. 이자 연함일수가 정말 정확했어요. 4kg 되기 전에 절대 태어날 못해요, 애가. 그래서 집에 데려다주고 하는데 그 지방 여자는 새 쌍둥이도 아닌데 꼭 낳고 싶은 거죠. 애 하나짜리인데. 그래서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전에 평양에 있는 저희 친척 집에다가 전화를 했대요. 나 평양에 놀러 가고 싶다 하니까 어라 해서 간 거예요. 평양에 친척 집에 왔는데 계속 집에서 뛰고 운동하고 뭐 무거운 거 들었다 하면서 빨리 애를 낳으려고 하다가 점점 이상해지니까 사는 문 앞에까지 뛰간 거예요. 네네. 하는데 진통이 안 와요. 그래서 산은 앞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나니까 밤새고 왔다 갔다 했는데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산원 정문에 뛰어 들어간 거죠. 산원에서는 그 어디에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외국인이든 뭐든 진통이 온 사람에 대한 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산모니까. 그러면 무조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산원에서 애를 낳게 됐다고 자랑을 하는 거죠. 저기 병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의료보험 뭐 이래서 굉장히 많은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언제 병이 걸릴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한번 가게 되면. 그래서 저희는 보면 그 집집마다 몇십만 원씩 큰 부담을 지고 있는 보험비를 내고 있잖아요. 북에서는 어떤가요? 제가 잠깐 네.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연합뉴스 뭐 정확하다고 그랬는데 네. 전 명색이 기자입니다. 삼희정 기자인데 결정적인 걸 저 기자가 잘못 알았는데 그랬잖아요. 새쌍둥이를 저기 하면서 놀랍게도 무료랍니다 했거든. 놀랍게도 네네. 무료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그러니까 남쪽 상식으로 놀라운 거지. 북쪽은 모두가 무료입니다. 제가 알기에. 네. 의료, 교육, 네. 타가소, 네. 0세부터 5세까지 타가소, 6세부터 7세까지 유치원, 7세부터 5년 동안 소학교 무료, 초급 중학교, 중학생 3년, 고급 중학교, 고등학교 3년, 12년이 무상 교육이고 네. 병원 무상입니다. 주거 무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서 저거 뭐 아파트를 뭐 사고 팔고 뭐 지금 얘기 들었잖아요. 네. 이혼하면 집이 없어져 가지고 네, 이혼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네. 왜 본가에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딸려는 친정 가야 되고 이러니까 어쨌든 무료라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쪽은 자연스러운데 네.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알자. 네. 이것이 이제 그 체제의 차이지 않습니까? 네, 네. 사회주의, 자본주의. 네. 어디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네. 그걸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만 경험한 걸로 해서 저 병원은 얼마나 비쌀 텐데 저거 말이야 특권적 말해서 공짜로 한다 뭐 누구만 한다 이런 그냥 자기 자의식대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저 그냥 막 저기를 해도 보도를 해도 무책임한 보도를 해도 진짜 누구 소송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뭐 탓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북쪽에서 알기를 남쪽 기자들을 상당히 아주 그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소위 그 기자라면 억울한 걸 저한테 그랬어요. 하소연을 기자라면 억울한 걸 풀어주는 게 기자 아닙니까? 근데 북쪽 사람들을 엄청 억울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곡해서 비틀어서 보더라니까. 그러니까 진 선생 조선에서 북한에서 받아들인 것은 아마 그래도 보편 타당하게 객관적으로 보도를 할 기본적인 양식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 그래서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한 걸 보니까 뭐 제대로 했거든요. 까놓고 그래요. 우리의 조선의 체제 선전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남쪽에서는 우리 북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가 유일한 부탁입니다. 저한테. 네. 예. 그래서 아주 큰일이에요. 그냥 막 불어대니까 요즘도 네. 어제도 보니까 뭐 자기 생각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뭐가 되겠습니까? 북쪽은 지금 저기 한 80에 있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 왜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20, 30에서 전부 여기서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이래 가지고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정책이 나오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기획재정부 가서 강연을 했는데 공무원에서 처음 불렀어요. 국가기관에서. 전 뭐 국정원에도 부르면 가서 얘기할 저기 자세가 돼 있는데 용의가 있는데 부르질 않아요. 당시에 통일부도 안 부르고 저만큼 생생하게 북한을 보고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최근에 생생하게 알고 예.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물어보질 않아요. 그러면 네. 제가 뭐 돈 안 받고 내가 알려줄 자세가 있나? 어쨌든 기획재정부에서 처음 불러가지고 갔는데 부서가 바로 남북경제과, 남북협력팀 해서 한 10대 명이 앉아 있어요. 과장 물론 다 이 사람들 행정고시 패스한 분들이에요. 말단 직원들도. 제가 노동신문은 북쪽에 우리가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보듯이 봐도구만 안 봐도구만이 아니다. 노동신문은 고등학생 이하 빼놓고 성인들은 전 국민이 봐야 하는 교양학습서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정책, 모든 이것들이 다 나온다. 그래서 우리 국가공무원들 여러분들은 노동신문을 보고 정책 수립을 하면 큰 착오가 없을 거든요. 저희 노동신문 못 봐요. 깜짝 놀랐어요. 일반 사람도 아니고 고급 공무원들이 그것도 남북경제과 남북협력팀 확인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느꼈어요. 야, 이런 남북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신문을 못 본다는 것은 아무 자료도 없이 정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놀고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아까운 세금 갖다가. 네, 진 보니까- 기자님이 너무 흥분하셔가지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북쪽 정책을 한다는 사람이 북쪽의 가장 기본인 신문을 못 네네. 본다니까. 무슨 비밀 자료도 아니고. 네. 이래가지고 무슨 나라의 정책을 펴고 네. 무슨 남북 경제 협력을 하고 무슨 제가 지랄을 해. 남쪽 아무것도 뉴- 안 돼요. 네, 남쪽 뉴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그럼? 아니 제가 박수 받자고가 아니라 이걸 알면 세금 낭비에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게 기재부만 그러겠냐고요. 전 부서 전 지금 공무원들의 남북 이제 뭐 교리 협력만 하자고 다들 줄 서 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알아야 하지. 뭘 알아요? 쥐뿔도 아는 게 없어요. 옛날 20년, 30년 전 이야기만 알고 있지. 이래 가지고 무슨 정책을 하고 무슨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이 아래는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꽝이에요, 꽝. 이거 어떻게 지금 이걸 해 나갈지 모르겠어요. 너무 화가 네, 나네. 진 기자님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갑자기 화를 내시고 이러니까 속이 뻥 뚫리는 음식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제일 핫한 음식 평양냉면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직접 먹어보진 못했지만 노래만이라도 배부르게 들어볼까요? 냉면 평양냉면 전화제일 진미로세 젊은이도 늙은이도 먼저 찾는 냉면이세 야참 맛도 좋다 한 그릇은 너무도 적어 와하하하 우유가는 평양의 자랑이세 냉면 평양냉면 전화제일 신미로세 신랑 신부 냉면 들며 백년가양 맺는다네 야참 시원해라 두 그릇도 성차지 않아 와하하하 우유가는 이쪽의 자랑이세 냉면 평양냉면 전화제일 진미로세 우리 결에 흥해들며 통일의 날 당겨오네 야참 멋이로다 이 세상에 하나뿐일세
사랑했세. 평양냉면